자, 이야기 좀 확장해 보도록 하죠.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게임 어떨 것 같아요? 게임 잘 아시잖아요. 또 많이. 컴투스는 제가 너무 자주 해서 이제 요즘 같을 때 하고 싶었는데 조금 자제하고 있는 이제 이런 거고, 뭐 컴투스는 뭐 앞서서 이제 포인트 다 좀 짚어주셨는데 네. 시기적으로 괜찮을 것 이게 같아요. 시기적으로 너무 좀 그 양치기 소년 같이 계속 이제 신작이 좀 밀리는 바람에 이번엔 나올까 한데 이번에는 좀 신뢰를 좀 가져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 하나의 좀 약간의 약점? 이제 좀 아킬레스건을 하나 좀 이제 뭐 가격 제시를 상당히 잘 해주셨는데요. 매수 가격 밴드를 저도 12만 원 초반 정말 운 좋으면 11만 원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정말 좋은 매수가 좀 될 것 같고 지금 게임주들이 다 조금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습니다. 약간 톤이 좀 다운돼 있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뭔가요? 크래프톤을 장전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이제 업종 내에서 조금 뭐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 네. 크래프톤 IPO는 언제쯤 예정돼 있죠? 내년 1분기로 알고 있습니다. 1분기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제 그 매수 가격대로 정해주신 데 온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로 좀 파악을 하시고 좀 들어가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뭐 리포트가 나왔군요. 컴투스는 바이 매수 의견 유지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뭐 이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 일발장전은 사실 뭐 딱히 이제 도돌이표라고 표현했는데 반복되는 재료죠. 코로나 아니면 백신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국내 확진자 수가 조심스럽지만 500명대까지 지금 현재 늘어날 것 같아요. 갑자기 급증을 하고 있는데 300명대에서 500명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이따가 9시, 10시 전에 중대본의 발표를 보셔야겠지만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다소 특이한 발현 현상들이 좀 많죠.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군부대 입소할 때 신병교육대라든지 뭐 에어로빅 학원, 또 여의도 증권가도 지금 있는데 이 군집의 특이성이 없이 N차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많죠. 그러니까 복균을 하고 있는데 그 증상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무증상 전파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백신이 지금 계속 나오긴 합니다만 감염 전이까지는 막을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방 차원은 될 수 있어도 그 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전파를 시키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태의 국면이 조금 더 많이 안정이 되려면은 백신과 치료제가 동시에 보급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보편적인 보급이죠. 뭐 잠깐 보급되는 것 자체는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지 사실 요즘 보면 뭐 저런 얘기 나와도 그냥 달러로 사실 오늘 키워드는 달러, 코로나, 뭐 머더나, 테슬라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JP모건 거기에 또 뭐 셀트리온 이런 걸로 해도 될 수 있는데 네. 코로나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얘기는 좀 꺼내봤고요. 어떻게들 보시는지. 네. 뭐 네. 다 고감은 하죠.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네. 뭐 늘어나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시장이 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는 내성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이라는 안전판이 이제 조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진자 숫자가 이제 좀 늘어나는 게 시장에 이제 그리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데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택트가 갔다가 또 컨택트가 갔다가 계속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반대로 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쪽에 이제 매수 강도가 조금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일방장전에서 이제 지적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결국은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코로나19의 어마어마한 이제 전파력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좀 관건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11개월이 지났지만 6천만 명을 그렇죠. 넘어섰죠. 전 세계 인구가 뭐 대략 한 70억, 80억 명 사이, 70억 명 초반대인가? 네. 그렇죠.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얼추 되는데 그렇죠. 전파 속도가 지금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1차 팬데믹 때 이렇게 이제 솟아오른 그래프를 보고 정말 다들 충격을 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프가 이만큼 올라오니까 1차 팬데믹 때 솟아올랐던 게 거의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전파되는 게 상당히 좀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시장에 분명히 조금 반영이 될 테고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일상적이고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말씀하신 대로 둔감해지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좀 거슬리는 부분은 아까 그 미국 얘기해드렸잖아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주춤하는 거. 이 실업보험 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는데 소득은 지금 줄고 있단 말이죠. 코로나 때문이죠. 사실 코로나 때문. 그게 이제 경제 지표나 실물 경제에 어떤 전이를 줄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사실은 모르죠. 저게 뭐 500명이 오늘 나왔다가 내일은 또 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늘어나는 추세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 이 고민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지금 현재 주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긍정으로 봐야 되는지. 어제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21조? 네. 우리 국내에 어제 터졌죠. 39조. 네, 역대 최대라고 하네. 또. 셀트리온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때문에. 네. 코스피만 21조.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에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 뭐 많이 또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인지. 네. 어쨌든 이제 한방은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에서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점점 뇌리 속에 투자자들이 이제 느끼는 그 확신을 근거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백신 출시가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택트다 컨택트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를 전략으로 좀 연결시켜 보자면 역시 저는 백신 출시 전까지는 저는 이제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 종목들의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접근 요게 이제 요즘 제 컨셉은 따라가지 말자니까요. 네. 여기에 좀 뭐 하락하는 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종목으로는 뻔합니다. 뭐 녹십자, SK케미칼, 제넥신 이런 종목들이 좀 하락 나오는 특히 이제 어제가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의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 말고 이제 다른 백신의 판권이 이제 넘어가면서 매출이 빠지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인데 사실 2주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을 주는 상황이면은 조금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 최근에는 이렇게 좀 연결을 좀 짓고 싶고 모더나나 파이자 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노바백스도 그렇고 분명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다들 조금만 자세히 좀 보시면 단계를 막 건너뛰었기 때문에. 임상 실험 방식이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거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저 백신 계약이 이렇게 좀 굼뜨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기본 지금 이제 전술적인 이 접근은 이제 이런 것들 안정성을 확인한 후에 가겠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 확진자 수의 몇 배가 지금 사망자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 상황에서 물론 이제 우리도 지금 위기 단계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비교적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도 짚으셨지만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우리는 좀 그쪽으로 접종을 좀 시작한 쪽으로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백신을 왜 빨리 구매하지 않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백신을 선 주문해서 구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혹여나 부작용이 나오거나 뭔가 저기 했을 때는 반품 안 됩니다. 받고 안 되죠. 네. 네. 그냥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 계약금을 주거나 이러면 그거 다 날릴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뭐 일단 아무 대책이 없는 이제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도 사실 대책 없죠. 그래서 뭐 1억 그렇죠. 7천만 명분을 뭐 선구매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빙빙 돌려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역시 뭐 시황, 뭐 주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다 보면 코로나가 제가 보기에는 연말, 그러니까 내년 초 요쯤에는 한 번 정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상승분의 일부를 돌릴 만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네.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백신에 관계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줄 때 단기 접근을 해보자. 단 출시가 되면 그 네. 종목들의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늘어지다 보니까 관련주 확 내버리는데 네, 저는 백신이나 치료제하고 관련된 기업은 녹십자.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말씀드리고 녹십자는 넣을 수 있고. 네, 네. 자, 미코나 AFW는 이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러니까 사실 백신, 뭐 코로나,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이슈를 다루긴 합니다만 전 세계 금융시장의 포인트는 지금 달러 약세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체제로 가면서 달러를 계속 퍼내는 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 달러가 계속 이쪽으로 들어와요. 어제도 달러 인덱스 91로 약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만 놓고 보면은 코로나보다는 오히려 자본 이런 영향인데 그러면 이제 뒤로 들어가면은 테슬라도 어제 주가는 올랐죠. 다시 또 그렇죠. 3%인가? 네. 네. 또 그러면 신고가를 찍었죠. 그렇죠. 친환경에 또 이제 뭐 전기차, 수소 이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약간 변두리 쪽에 보면은 미코는 이제 개별 수소 발전기, 가정용이나 작은 빌딩 이런 데에 그 이슈 한번 우리 다루긴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주가는 지금 좀 눌려 있고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AFW는 어제도 이제 김명 매니저 전기차 뭐 네, 있었죠? 2차 전지 소재 어제 신흥 SEC 그렇죠. 말씀드렸었죠. 하실 때 제가 이제 부품도. 숟가락 잠깐 올려놓는다고 했는데 음극 용접 단자, 네. 뭐 찾아보시면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잊혀져 있던 그런 기업이라서 그냥 변두리 쪽으로 그냥 좀 가보자 이런 의미지 백신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 백신은 네. 뭐 녹십자. 네. 저도 이제 첨삭을 조금 해보면은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장이 어쨌든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도 아니고 네. 뭐 그야말로 이제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이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좀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장에 돈이 없어서 거래대금이 줄어들었던 게 아니다라는 게 어저께 증명이 됐잖아요. 네. 셀트리온 주가가 갑자기 그냥 셀트리온 제약부터 시작했어요. 네. 사실은 셀트리온 제약부터 장 초반부터 한 10몇 프로 올라가면서 이제 신고가가 막 나오더니 전국의 단타꾼들은 또 다 붙었고. 네, 그러더니 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뭐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셀트리온도 거의 뭐 상장된 이후에 역대급의 거래량이 나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은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것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백신 또는 이제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좀 상반된 흐름인 것 같지만 한 번은 백신이 올라가고 한 번은 치료제가 올라가는 게 이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들쭉날쭉해 보이지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저는 추가를 조금 해드린다면 뭐 결국 SK 케미칼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뭐 소위 말해서 입도 선매 일본도 지금 막 1억 도즈 이상 뭐 이미 다 구매를 해놨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 하는 거 정말 잘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아까 뭐 백신의 이제 임상의 방법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표본 자체가 지금 너무 작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백신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랑 마찬가지로 이런 다국적 기업들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백신들 자체가 과연 진짜 투여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인류한테 이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제 투약을 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나마 인류가 그동안에 개발해온 백신 연구 개발의 어떤 그 성과를 축적해온 방식으로 그동안에 해오던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지금 SK 케미칼의 이제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벌써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출하만 하지 국내에서? 않았을 뿐이지 국내에서 벌써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물론 이제 원 구매 그러니까 오더메이드가 아니라 이제 CMO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이제 만들어서 뭐 글로 줘야 제조를 돼요. 해놓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쪽에서 어떻게 배포할 건지는 그쪽의 결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더 용이하죠.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녹십자의 이제 혈장 치료제 이런 이제 치료제들을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이제 좀 꾸려 나가다가
내년 이제 뭐 하반기쯤 되면 뭐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쪽도 접근을 분명히 좀 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는 코로나19가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뭐 치료제가 네. 한번 부각이 됐다가 또 백신이 한번 부각이 됐다가 또 언택트가 한번 부각이 됐다가 또 컨택트가 부각이 됐다가 이런 흐름이 좀 반복적인 일관성이에요. 패턴으로 네. 움직일 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숫자는 뭐 거스를 수 없는데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더 중요하겠죠. 예,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면은 뭐 달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표현들 요즘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지치는 일상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저기 첨삭은 따로 없고 저는 SK 케미칼. 케미칼, 네. SK 케미칼을 하나 더 넣으셔서 네. 저렇게 이제 이거 이상하네. 녹십자와 SK 케미칼은 백신과 치료제의 연관성. 오늘 또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미코와 AFW는 약간 본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 발전 뭐 이쪽으로 약간 주가가 소외됐던 기업이라서 이런 정도. 자, 김현 매니저는 오늘 보내드리고 네. 이벤트. 네, 오늘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온라인 방송에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